네. 잘 아시다시피 폐고혈압은 이제 고혈압하고 좀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이게 압력도 굉장히 조금 올라가도 이렇게 폐고혈압이 되고 또 RV 디스펑션을 일으키고 페이탈한 디지즈가 되는데 굉장히 원인이 많은 걸로 돼 있고 28가지 정도의 구체적인 원인이 있는데 여러 과에서 이제 겹쳐져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특히 폐동맥고혈압하고 요 사군, C탭이라고 불리는 군에서 이제 새로운 약들이 나오면서 우리가 이제 최근에 관심이 굉장히 많아졌죠. 그래서 26년, 7년 동안에 한 6배 정도 이렇게 논문이 작년에는 한 5천 편 정도 나왔는데 굉장히 이렇게 핫한 분야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룹을 굳이 나누면 이렇게 나눠서 폐혈관에 오는 병이다. 그래서 요새 펄모너리 바스큘라 디지라는 텀을 많이 씁니다. 그래서 이게 폐고혈압을 이제 좀 알아야 되는 병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많은 연구가 있었고 약들이 개발이 됐지만 이제 가장 중요한 세 패스웨이가 있죠. 엔도셀린 패스웨이랑 나이트릭 옥사이드 패스웨이, 프로스타사이클린 패스웨이에 ERA라고 불리는 엔도셀린 리셉터 안타고니스트, 또 PD5 이니비터, SGL2 솔루블 구아닐레이트 사이클레이즈 스티뮬레이터, 그다음에 프로스타사이클린 아날로그와 IP 리셉터 에고니스트라고 해서 이렇게 한 몇 가지 종류가 이제 요 세 패스웨이에서 개발이 됐고 이게 이제 모노세라피에서 꼭 마치 암처럼 트리플 세라피 또 업프론트 그러니까 이니셜부터 쓰는 거 이런 쪽으로 지금 개발이 되면서 서바이벌이 많이 좋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자세하게 보면 이렇게 나눠서 볼 수가 있겠고 한 10개의 약이 지금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개발 중인 약이 한 5개 정도 우리나라에서도 글로벌 스터디를 계속 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막 약이 나오는 부자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조기에 발견해서 강력한 치료를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새로운 약을 개발하고 또 우리나라 사람한테도 맞는 거를 또 찾아내야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다학제로 잘 접근해야 된다. 그래서 이게 4가지의 4고라고 지었는데 이게 핵심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 10몇 년 전에 12, 3년 전에 이제 리지스트리를 처음으로 만들어서 발표도 했었는데 그때는 이제 625명 정도가 인롤이 됐습니다. 근데 지금은 이제 한 1,500명, 그다음에 그러니까 제대로 진단된 사람은 한 1,500명 정도라고 폐동맥고혈압은 이제 생각하고 있고 48세 여자 환자가 많이 걸리는 병이다. 그러니까 나이 들어서 걸리는 병이 아니고 이 병은 그러니까 젊은 나이에 여성이 많다. 여성이 80% 정도 됩니다. 그런 특징적인 질환들이 되겠습니다. 한때 이제 히라 데이터를 이용해서 이렇게 서바이벌이 나쁘다고 이제 보고가 됐는데 이거는 사실은 병원을 떠나면은 그냥 그러니까 팔로우 로스를 모탈리티로 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히라 데이터는 그래서 작년에 저희가 이제 심장 학회에서 NHIS 빅데이터로 이제 분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라이사이드 캣을 한 번이라도 하고 또 폐동맥 고혈압 치료제를 처방을 받고 제대로 된 상병 코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도대체 얼마나 살 수 있는가를 이제 알아보자. 그래서 이제 알아봤는데 이게 이제 숫자입니다. 환자가 이제 2018년까지 한 1,255명. 그러니까 지금 한 1,500명 되겠죠. 그래서 이제 이게 이제 국제적으로 되려면 라이사이드 캣을 꼭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숫자가 이제 진짜 숫자라고 생각이 되고 여성이 역시 많은 숫자를 차지하게 되겠고 인시던트 케이스를 봤을 때도 점차로 숫자가 이제 증가되고 있습니다. 우리 코파 리지스트리 또 우리 폐고혈압 연구회가 발족이 되면서 이 숫자가 점점 늘고 있는데 인시던스는 100만 명당 5명 정도로 폐동맥고혈압은 생각이 되고 이제 모탈리티도 이걸로 인한 게 많이 보고가 되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약제는 아까 보여드렸던 10가지 약 중에 모노세라피를 하는 분이 2018년에 보니까 70%고 듀얼 이상 그러니까 듀얼 트리플이 29% 정도에 해당이 됐을 때 이랬을 때 서바이벌은 5년 서바이벌이 이제 71.5% 그다음에 메디안 서바이벌은 13년까지 늘어난다. 이게 원래 2.6년, 2.8년 그렇게 보고되던 병인데 제대로 진단하고 치료하면 10년 이상을 더 살릴 수 있다는 게 이제 중요한 메시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유럽의 콤페라하고 거의 컴페러블한 데이터이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지금 쓸 수 있는 것만 갖고도 열심히 하면은 이렇게 살릴 수 있다는 희망을 줄 수 있는 메시지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확진이 어렵죠. 그래서 에코를 빨리 하고 그다음에 라이사이드 캣하고 퍼퓨전 스캔을 꼭 CT랑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빨리 진단될수록 좋은 건데 증상이 특별하지가 않고 또 이게 이제 RV 페일러, 뭐 서든 데스가 반반씩 되기 때문에 굉장히 이제 저희가 환자를 치료할 때 힘든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빨리 환자 증상이 없을 때 빨리 발견하는 게 좋다는 건 여러 데이터에서 지금 나오고 있고, 그래서 이제 저희가 패밀리 캠페인이라는 걸 했습니다. 페고랍 연구에서. 그래서 뭐 인포그래픽스도 만들고 여러 가지 했는데, 그 지금의 이제 추세는 컨비네이션 세라피인데 당연히 이제 2개나 3개를 쓰는 건데 모노세라피가 좋다는 데이터는 다 나와 있고, 그래서 가이드라인에서도 일단 컨비네이션 세라피를 하자고 이제 2015년에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순차적으로, 그러니까 나빠지면 이제 쓸 수 있는 거는 돼 있습니다. 근데 이것만 갖고 부족하다. 왜냐하면 이게 너무 페이탈한 디지이기 때문에 완치가 없어서, 그래서 이제 어프론트 컨비네이션 개념이 나오고 로우 리스크로 가자. 그래서 로우 리스크가 이게 낮으면 낮을수록 좋다. 리스크 크라이테리아들이. 그래서 로어 더 베러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인터미디하고 로우 리스크 차이도 되게 크기 때문에 치료의 목표가 로우 리스크로 가야 된다. 로우 리스크 도달을 못하면 약을 빨리빨리 올리자. 뭔가 되겠고, 그래서 이니셜 컨비네이션 스터디, 앰비션 스터디라고 해서 엠브리센탄 타달라필이 이제 보여줬었고, 그 다음에 이제 프렌치 리스트에서 보면은 아예 그러니까 여러 가지 컨비네이션 세라피를 할수록 서바이벌이 좋아진다는 게 나오고 있고, 그래서 시퀀셜보다는 아예 어프론트 컨비네이션을 가자. 그러니까 하이 리스크에 해당되는 사람들은 빨리 로우 리스크로 가는 게 좋겠다는 게 이제 패러다임 시프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프론트 컨비네이션에 대한 이야기고, 그래서 하이 리스크인 경우에는 이니셜 컨비네이션을 IV 프로스타사이클린을, 그러니까 아예 포함한 파렌터라를 포함한 걸로 바꿔야 된다. 그래서 이제 IV, 그러니까 듀얼 이상을 가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정말 로우일 때는 모노로 가는 건데 이 비율은 30% 미만일 거라고 추측이 되고 있습니다. 이 우리 환자들을 나눠보다 보면은. 그래서 인터미디 이상이기 때문에 이니셜 듀얼은 가야 된다. PO라도 이게 가장 중요한 스킴이 되겠고, 로우 리스크는 여기에 해당되는 게 3개 이상이 돼야 되고 하이가 없어야 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좋아야죠, 상태가. 그러니까 웬만하면은 듀얼 이상 들어가서 아니면 IV까지 포함해서 쓰는 거가 이제 이니셜에 쓰는 거가 가장 중요한 치료 원칙이 되겠습니다. 트리톤 스터디라고 이제 PO로 트리플을 한 스터디가 있는데 이거는 약간 결과가 이렇게 아주 좋지는 않게 나왔는데 이유가 IV 재질을 안 써서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인터미디엇은 PO 트리플을 써도 되는 건데 하이 리스크나 안 좋아지는 분들은 꼭 파렌터랄이 들어가야 된다는 걸 보여주는 좋은 결과가 이 트리톤 연구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그 프렌치 쪽에서 보면은 IV 에포프로스텐을 포함한 트리플을 했을 때는 그 민 PAP도 한 20 이상, 그다음에 뭐 PVR도 굉장히 많이 낮출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IV 에포프로스텐을 포함한 거가 가장 중요한 치료가 되겠다. 안 그러면 이제 서브큐 트레포스틴이라도 쓰면은 분명히 트리플 세라피에서 좋다는 게 이제 이탈리안 스터디에서도 나왔고, 또 일본의 우리 마츠바라 교수님이 저희한테 영향을 많이 줬는데 그 IV 에포프로스텐을 써서 민 PAP를 빨리 최대한 정상화시키는 거, 그다음에 PVR을 정상화시키는 게 중요하다. 그래서 더 로어 더 베러의 개념이 이제 확실히 좀 나오는 것 같고, 이랬을 때는 거의 정상화시킬 수 있는 환자들도 많이 늘어나고 있다. 이게 일본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카야마에서는 아예 민 PAP 40 이상이면 IV를 시작하고 25 도달할 때까지는 최대한 그 마치 혈압을 낮추듯이 민 PAP를 낮춰야 된다. 이게 펄모널 하이퍼텐션의 이제 새로운 치료의 개념이 되겠습니다. 근데 이제 그 실제는 어떻게 되느냐? 보니까 프로스타사이클린을 써서, 그러니까 펑셔널 클래스 4인데도 IV 서큐 프로스타사이클린 사용 빈도가 너무 낮다. 이게 전 세계적인 추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좀 생각을 바꿀 때가 됐고, 심지어 돌아가실 때도 3개월, 돌아가시기 전에 3개월 전에도 프로스타사이클린 쓰는 사람이 25%밖에 안 된다. 이게 실제 상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너무 안이하게 먹는 약을 하나씩 더 주면서 치료하면 안 되겠다는 게 이제 가장 중요한 오늘의 메시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실제 이제 우리가 나눠보면 새로 바뀐 가이드라인에 따라서 나눠보면 하이 리스크 그룹은 당연히 프로스타사이클린 파렌터를 써야 되고, 오랄 컨비네이션, 인터미디 거의 한 여기까지 보면 한 80% 이상은
그러니까 컨비네이션 가야 되는 거죠. 모노로 갈 사람은 한 20% 미만일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더 강력한 치료를 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되겠고, 앞으로의 아마 스킴도 모든 가이드라인도 파렌터라를 포함한 트리플이 이제 대세가 될 겁니다. 그래서 로우 리스크로 가는 거가 이제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일단 저희가 IV 에포프로스테인은 없죠. 그래서 트레포스티니를 포함한 신속 초기 병용 투여를 저희가 강력히 주장해서 지금 가능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작년에부터 이제 굉장히 많이 쓰고 있죠. 우리나라에서도 지금 파렌터를 쓰고 있는 사람이 한 50명 이상이 되는데 굉장히 효과가 좋습니다. 제가 해보면. 그래서 파렌터라를 조기에 투입하는 게 좋겠다는 게 중요한 거가 되겠고, 저희가 여러 번 이 내용에 대해서는 이제 하면서 국회 토론회도 했었죠. 그래서 그 중에 IVF 프로스테인을 도입하기 위해서 GSK 글로벌과도 연락을 해서 지금 도입 중에 있는데 조금 아직도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두려울 계획이 있고 저희 학회가 많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 두 회사가 문제인데, 이 두 회사가 이제 우리나라에 못 쓰는 약이 10개 중에 3개나 있어요. 그러니까 7개밖에 못 쓰는 거예요, 우리나라에서. 그래서 이 두 회사는 저희 학회에서 어떻게든지 해서 지금 위협과 협박을 가하고 있는데, 좀 하여튼간에 선생님들도 많이 도와주셔서 약들이 다 쓸 수 있도록, 그다음에 패스트 트랙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또 더 나갈 건 이제 지금 랄리네팍이라는 약이 저희 나라에서 3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병원도 하고 있고, 소타터셉트라는 약이 새로 나왔는데 4번째 계열의 약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TGF 베타에 작용하는 그 BMPR2에 작용하는 데인데, 소타터셉트라는 섭큐 제제를 2가지 임상 연구가 올해부터 시작하고, 그 다음에 이제 또 이날레이션 되는 프로스타사이클린 제제가 또 하나 시작될 예정에 있고, 조만간에 더 많은 약들을 저희가 쓸 수가 있을 텐데, 랄리네팍은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지금 봐서는 2상까지는 성공했고 3상 지금 진행 중이고, 그 다음에 프로스타사이클린 이날레이션 제제가 하나 있었는데, 그 일로프로스트가 있었는데 그거 말고 트레포스티닐도 이날레이션 제제가 하고 있고, 이거는 그 ILD 환자, 그룹 3 환자도 지금 어느 정도 결과가 나온 게 있습니다. 글로벌 스터디에서. 그래서 이거 아마 그 그룹 3에서도 좋은 아마 결과가 될 수가 있겠고, 그 다음에 마시텐탄도 10ml 말고 75ml짜리 하이도스를 지금 또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결과를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 근데 가장 중요한 개념은 오늘 그 세션 주제를 아주 잘 해주셨는데, 메타볼릭 인플라메이션 쪽에가 지금 가장 중요할 거라고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이 펄머리 바스큘라 프로리퍼레이션이 오는 질환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를 리모델링 시키는 쪽에 치료를 해야 된다. 그래서 이쪽이죠. 이쪽 바스큘라 리모델링 쪽으로 지금 새로운 약들이 계속 개발되고 있고, 그 중에 하나가 이 소타터셉트가 되겠습니다. 그 펄사 연구라고 이상 연구가 성공을 해가지고 작년에 발표가 됐고, 이거는 이제 프롤리퍼레이션을 막아주고 안티프롤리퍼레이션을 올려주는 듀얼 액션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BMPR2 TGF 베타 패스웨이 작용해서. 그래서 이게 서브큐로 3주마다 맞는 건데, 이 2가지 연구가 시작이 곧 될 겁니다. 그래서 그 스펙트럼 끝났고 스텔라하고 하이페리온이라는 연구가 이제 시작이 돼서 4번째 약이 되겠습니다. 트리플 위에다가 하나 더 쓸 수 있는 약이고, 그걸 썼을 때 PVR이랑 민PMP가 이상 연구에서 많이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4가지 정도까지 쓸 수 있는 시대가 곧 다가올 거라고 생각이 되고 있고, 그거 말고 이제 많은 메타볼릭 디스펑션에 대한 약들이 지금 트라이얼 중에 있는데, 일부는 성공하고 일부는 지금 끝나가고 있고 뭐 이렇게 그러고 있지만 3상까지 올지는 좀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전부 다 개발 중인 약들에 대한 거고, 그 다음에 스템셀도 여러 가지가 이제 폐동맥골압에서 하고 있는데, 동물 실험에서는 많이 성공했습니다. 저희 그룹을 포함해서 많이 좋은 보고를 했는데, 그러니까 저희도 이제 모델 만들어서 한 10년 전부터 저 2가지 모델을 만들어서 이제 지금 계속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폐동맥골압에 대해서. 그래서 그 이제 마이크로어레이도 같이 하고, 그다음에 스탠포드랑 같이 해가지고 드디어 뭐 사이언티픽 리포트에 하나 나왔습니다. 스템셀 비교한 연구들인데, 그래서 저희가 발견한 건 움블리컬 스템셀이 괜찮다는 걸 이제 보고를 했고, 그래서 이제 후속 연구를 계속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임상 연구도 들어가 있죠, 스템셀에서. 그래서 몇 가지 연구들이 좀 기대가 되는데, 그 스템셀도 폐동맥골압에서 좀 연구는 하고 있다. 근데 아직 그 허들이 많죠. 어떤 허들이냐면 셀룰라 이미너티하고 튜모로제네시티는 우리가 극복해야 될 스템셀의 가장 중요한 거고, 그래서 이제 엑소좀도 좀 나오는데,
이거는 포턴트는 하지 않고 좀 약간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여기도 좀 약간 그렇고 그래서 이건 두 가지 이제 새로운 하탄의 스템셀과 엑소좀이 폐동맥골압에 어떤 효과가 있는지는 좀 더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주인 쪽에 대한 연구가 많이 발표가 됐죠. 그래서 많이 하고 있는데 그 저희 나라에서도 BMPR2 주인으로 이제 그 한 73명 정도에서 이제 보고를 얼마 전에 했는데 그 21%의 BMPR2 중 뮤테이션이 있습니다. 그 우리나라에. 그리고 새로운 주인들도 좀 발견이 됐고 이 사람들은 좀 젊은 나이에 심하게 오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또 가족들은 굉장히 높다. 60%까지. 그래서 가족들에서 그 주인을 꼭 뒤져줘야 되는 거를 우리가 이제 알 수 있는 연구가 필그림 연구였고 여기서 이제 디페노타이핑이라는 게 나와서 이제 전 세계적으로 열심히 하고 있는데 이런 주인 말고도 우리가 많은 멀티오믹스를 통해서 그 환자의 샘플과 그 클리니컬 아웃컴을 보자는 연구가 이 피닉스 플랫폼이고 4년 전부터 시작해서 질병관리청과 함께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룹 1은 이미 한 100명 끝내놨고 이제 그룹 2를 이 아이크리에이시라는 국가 서버에다가 우리가 클리니컬을 넣고 바이오스페시멘을 그 여러 가지 4가지 정도 멀티오믹스가 다 가능하도록 분주를 해서 디프리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RNA, DNA, 시럼, PBMC를 나눠가지고 이제 보관하고 있고, 그다음에 스텝 2가 이제 올해부터 시작돼서 150명을 더 진행할 예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27개 병원이 이제 진행을 할 예정이고 여기서는 그 그룹 2에 CPCPH 환자까지 같이 분주할 예정이 있습니다. 앞으로 이제 다 모든 그룹을 하는 게 저희 꿈이고 피닉스라는 플랫폼을 통해서 그래서 이제 그 여러 가지 오믹스 제가 홀 엑손을 하나 돌렸고 지금 이제 프로테옴과 메타볼롬 트랜스크립톰 이게 이제 저희 연구의 과제 목표가 되었고 그 홀 엑손을 돌린 결과를 보니까 여기 이제 여기까지 했는데 그 잘 알려진 쥔들을 하나만 가지고 있는 환자보다는 한 사람이 5개 가지고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되게 재밌는 결과인데 쥔 하나만 보면은 그 사람은 하나만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홀 엑손을 돌려보니까 5가지를 가지고 있어요. 쥔을 잘 알려진 쥔만. 근데 새로운 사실이죠. 그래서 우리가 홀 엑손이 필요한 이유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희귀 질환에는 이런 걸 꼭 좀 같이 해야 된다는 거 중요한 거고 그다음에 이제 멀티 디스플레인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 왜 그러냐면 저희가 멀티 디스플레인 팀 그걸 치료를 하고 있는데 이 환자 이제 대표적인 경우인데 이제 그 아이젠맹고로 왔죠. 근데 저희가 8개과가 모여서 이제 시작을 했습니다. 작년부터. 그래서 한 달에 한 번 정도 환자분들을 모시고 이제 장기 치료 플랜을 이야기해주고 이제 하는 건데 8개과가 모이면 32만 원 수가를 줍니다. 우리나라에서. 이 IPH인 경우에는 3번 일생에 주는데 장기 치료 계획을 한 번씩 알려주는 게 되게 중요한 게 이게 류마티스, 소아심장, 뭐 흉부외과, 재활학과, 영상학과, 정신과 교수님들이 한마디 해주는 것 자체가 굉장히 도움이 될 때가 많습니다. 치료 계획을 세울 때 저희 한 과에서만 보지 못하는 걸 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여러 병원에서 지금 하고 있는데 저희가 해보니까 굉장히 감동적인 경우가 많습니다. 저희가 한 환자에 대해서 먼저 디스커션을 한 다음에 환자랑 보호자를 불러가지고 이제 설명해주는 구조인데 그래서 다학제 치료를 해서 이제 이 환자는 아이젠맹고 환자인데 굉장히 잘 이제 낳고 이제 나간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 그 대한폐골압 연구회가 이제 구성이 돼서 2017년부터 매년 작년까지 5회 했고 그다음에 이제 동아시아 폐골압학회랑 힘을 합해서 저희가 특히 바이오뱅크 저희가 하고 있는 피닉스 프로그램을 4개 나라가 다 하고 있습니다. 같이. 그래서 아시안에서 유망한 주인이라든지 메타볼롬이라든지 프로테옴을 같이 할 수 있는 거가 저희의 꿈인데 그래서 계속 매년 세션을 진행 중이고 내후년에는 이제 저희 나라에서 할 예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약을 하자면 앞으로 폐동맥골압은 로우 리스크 오리엔티드로 가야 되고 그 다음에 웬만하면 그 듀얼 이상 그러니까 이게 인터미디엇 이상일 때는 그 다음에 하이 리스크일 때는 IV 페란테레를 포함한 그러니까 지금은 트레포스틴을 써야 되겠죠. 일단 꼭 치료를 해달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조기에 발견하고 이렇게 강력한 치료를 하고 저희가 피닉스 플랫폼 발굴하고 아시아와 같이 가면은 이제 희망을 이야기할 수 있다. 그래서 제대로 진단하고 제대로 치료를 하면은 서바이벌을 13년까지 늘릴 수 있다는 걸 이제
저희가 이제 앞으로 추구해야 될 방향일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